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올소입니다. 사실 이 올소라는 이름이 올소돈틱스에서 왔는데 영어 발음이 좋진 않지만 교정치료라는 이름입니다. 이 올소는 똑바르다, 바르다 이런 뜻이고요. 뒤에 돈, 이거는 치아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교정 전문인데 맨날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 닦는 얘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교정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끔 뼈에다가 나사목 같은 걸 심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이 교정용 나사목, 교정용 스크류,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정치료라는 게요, 결국은 이를 움직이는 게 메인입니다. 그렇죠? 여기 뜬 치아를 일로 왔으면 좋겠어요. 저 삐뚤어진 놈을 일로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저 위에 있는 놈을 일로 내렸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이가 움직여야 돼요. 이가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뭐라고 배웠냐면 뉴턴의 몇 법칙 이런 걸 배웠어요. 그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무슨 관성의 법칙이라든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든가 뭐 이런 거 배우신 기억이 나시죠? 이 교정 치료할 때는 이 뉴턴의 법칙이 메인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죠. 자, 여기 뜬 이를 내가 이쪽으로 당겨 오려고 그래요. 이런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앞니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입이 나왔습니다. 입 나온 게 보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앞니를 뒤로 데리고 들어가야 입이 들어가요. 그죠? 이가 들어가면 입술이 들어가고 입이 들어갑니다. 자, 앞니를 뒤로 당겨 오려고 그래요.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뒤로 보니까 이가 꽉 차 있어요, 뒤에. 그래서 입이 나온 경우에는 앞니를 뒤로 집어넣기 위해서 중간에서 적당한 이를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두 개 뺐다고 치자고요. 얘는 좀 무섭지만 이를 두 개 뺐어요. 그러고 나면 여기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로 앞니를 뒤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뒤에서 누가 당겨야죠. 그죠? 뒤에서 누가 잡아 당겨요. 누가 당기냐? 이 뒤쪽에 있는 어금니들이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되는 어금니들을 붙들고 앞니를 잡아 당겨요. 들어와. 그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 앞니만 쫙 들어오면 좋겠는데 어금니도 슥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안 하고 교정 치료를 하면 앞니가 들어가는 양과 어금니가 반작용으로 나오는 양이 보통 6대 4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앞니가 60% 들어가면 어금니가 40% 가까이 나올 수도 있대요. 그럼 교정 치료는 뭐의 싸움이에요? 내가 원하는 작용은 100% 일어나고 반작용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뺀 자리로 어금니가 40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앞니가 100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면 입이 쏙 들어가겠죠. 이걸 조절하는 게 교정치료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입 뺀 자리의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이분이 입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앞니가 100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데 어금니를 붙들고 당기려니까 어금니가 하나도 안 나오게 만들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거죠. 어금니를 잡고 당기지 말고 딴 데를 잡고 당기면 앞니만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금니 대신 잡고 당길 수 있는 손잡이를 하나 새로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손잡이는 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맣게 생긴 나사목 같은 걸, 얘기는 좀 무섭죠? 여기 뼈에다 이렇게 씹어보자. 그러면 나사못이 뼈에 박혀 있으니까 얘는 안 움직일 거잖아요. 이 못을 붙들고 앞니를 당기면 어금니가 한 개도 안 나가겠다. 요 못의 이름이 알고 계신 교정용 스크류, 교정용 미니 스크류,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 그 다음에 뭐 교정용 핀, 이런 것들이에요. 요즘 많이 씁니다. 언제부터 나왔냐면 8년, 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작은 미니 스크류를 사용해서 교정치료하는 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1등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교정치료 배우러 오는 외국 치과에서 되게 많습니다. 좀 얘기가 옆으로 새긴 하지만 전 세계에서 교정치료 제일 잘하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의 대도시에 가면 대한민국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에요. 대도시입니다. 미국의 대도시. 그죠? 일본의 큰 도시에 가면 비슷해요. 자, 이렇게 세 나라를 빼놓고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라고 견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주 훌륭한 나라예요. 교정치료로. 뭐 나머지도 다 훌륭한 거 많지만. 자, 어떻게 됐건 간에 여기다 나사못입니다. 얼마나 됐다고요? 98년, 99년도, 2000년 전부터 했습니다. 20 몇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되게 안전한 치료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심어야 되죠. 뭘 심느냐?
우리가 이가 빠지고 나면 임플란트라는 걸 심습니다. 그렇죠? 그 임플란트는 보통 티타늄, 타이타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티타늄, 타이타늄은 몸에 들어가서 아무런 짓도 안 하는 거래요. 몸하고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난 여기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해가 전혀 없는 거죠. 요 임플란트를 정말 작은 사이즈로 줄여요. 임플란트가 이따마다 그러면 교정용 스크류는 진짜로 요만합니다. 진짜로 못 같아요. 정말로 조그만 컴퓨터 부품에 들어가는 그런 못같이 생겼습니다. 얘를 뼈에다 심어요. 심을 때 마취를 좀 해야겠죠. 그런데 이 임플란트, 교정용 임플란트를 심을 때 마취는 보통 우리가 충치 치료를 하거나 이를 빼거나 할 때 마취에 3분의 1도 안 합니다. 정말 적은 양만 마취해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잇몸뼈에는 신경이 그렇게 많이 없대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잇몸 살에만 마취하면 심을 때 거의 안 아픕니다. 그 마취 들어갈 때 조금만 아픈데 그것도 아랫니 저 구석 쪽에 마취하는 거에 비하면 위에니 스크류 심는 자리에는 거의 안 아파요. 따끔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심는다 그러면 뼈에다 뭘 박아. 되게 무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저희 환자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뭘 뼈에다 박는다니까 무섭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뭐라고 그러냐면 심는 날 와서 끝났어요? 이러고 일어나는 게 교정용 스크류입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마취를 조금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냥 잘 심으면 돼요. 끝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되게 간단한 수식이지만 사실 놓고 보면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빨 뿌리들이 뼈 속에 쫙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뿌리에 요 사이에다 스크류를 심는 거예요. 아주 놀랍죠? 보지도 않고 뿌리 사이에 딱 심습니다. 가끔은 제가 심고 엑스레이 찍지만 제가 봐도 잘 심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양쪽 뿌리 사이에 딱딱 맞춰서 심어요. 교정과 의사들 다 잘 심습니다.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심을 때 아프냐고 물어보시는데 마취했으니까 안 아프겠죠? 그런데다가 심을 때 만약에 혹시라도 잘못 심거나 그러면 진짜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리에 잘 들어가는 스크류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류 심는 거는 마취가 조금 되고 난 후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눌러서 심으니까.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나무판에다가 나사못 박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두 종류가 있죠. 처음에는 드릴로 웅 해가지고 구멍을 내놓고 나사못을 박는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거는요, 애따 모르겠다 디렵다 박는 게 있습니다. 이 디렵다 박는 거는 나사못이 들어가면서 무슨 일이 생겨요? 나무 뼈를 이렇게 밀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주변부가 압축이 됩니다. 이 나사못 두께만큼이요. 이 교정용 스크류는 대부분의 경우 드릴로 먼저 뚫고 심는 게 아니고 그냥 심습니다. 그럼 들어가면서 뼈를 밀겠죠. 그래서 마취가 풀리고 나면 여기 뭐가 들어갔는데? 이거 뭐라고 그러면 압축감이라고 합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심을 때도 안 아파? 심고 나서도 안 아파. 별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얘기만 끔찍할 뿐이지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다 심고 여기다 심고. 많이 심는 경우는 입천장에도 심고 여기도 심고 여러 군데 심습니다. 그럼 이제 치료의 목적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럼 교정치료 기간 중에 써요. 근데 이제 이거의 제일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잘못하면 빠집니다. 근데 뭘 잘못해서 빠지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빠져요. 심다 보면 이 사람 뼈가 좀 뭐라 그럴까요? 성긴데 밀도가 떨어져. 이게 나무목 박다 보면 푸석푸석한 느낌 드는 거 있잖아요. 잇몸뼈도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잘 빠지겠구나 이런 느낌 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번에는요, 이 스크류 주변에 우리가 고무줄도 걸고 그래야 되니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스크류 머리가요. 여기 테두리에 칫솔질이 안 돼서 염증 생기고 그러면 염증으로 빠지기도 해요. 왜 빠지는지 모르고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환자분이 선생님 스크류 빠졌는데요? 그리고 들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빠질 때 조금 건드리긴 하지만 아프긴 하지만 자기가 빼서 들고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안 빠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이게 요즘 세대에 안 맞는 얘기지만 왜인지 잘 모르게 빠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럼 옮겨시키기도 해요. 자, 다 끝났어요, 치료가. 그럼 스크류 빼겠죠? 그 두 개를 뺍니다. 그러면 뺐던 자리에 구멍이 있겠죠? 그 구멍은 일주일 지나면 어디에 심었는지도 못 찾게 싹 다 아물고요. 스크류 들어갔던 자리는 완전히 뼈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은 없는 도구인 거예요. 예전에 없었을 때는 어금니를 앞으로 안 나오게 만들기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사를 심으면, 임플란트를 심으면 이제 어금니를 놔두고 앞니를 충분히 데려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치료 결과를 얻기에 도움이 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교정상담 받아보셨는데
이런 경우는 교정용 스크류를 심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니 임플란트 심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얻기 위해서 어금니를 제자리에 잘 유지하고 싶다라는 교정과 의사의 바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죠? 심고 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은 교정 상담하는 동안에 자기 치료하는 주치의 선생님한테 다 들으셔야 되는 얘기긴 해요. 근데 이제 요즘 가끔 못 듣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면 내 몸에 누군가가 뭘 뼈에다 박아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심어요? 어떻게 심을 거예요? 언제 뺄 거예요? 부작용은 뭐가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듣고 그래? 그럼 이제 내 몸에다 뭘 할 수 있으면 해봐. 이게 치료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는 치과에서는 사실은 치료받으시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들이 잘 설명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했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물론 의사가 다 설명했는데 자기가 잊어먹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죠. 오늘 이제 교정용 스크류에 관련된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장치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고 또 술식 자체에 크게 통증도 없으니까 다음번에 스크류 심는다고 얘기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불안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치료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주치의 선생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더 들으신 후에 동의하시고 치료 시작하시는 게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설명해주고 또 들은 거 잘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불안감과 걱정 없이 한 2년 동안 행복한 교정치료 받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